네, 안녕하세요. 선우혁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벌써 주말 토요일이 지났는데요. 다들 남은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캐슬님께서 영상에 이제 슈퍼챗으로 20불을 후원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멤버십에도 가입을 해 주셨고,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 영상에 후원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영상 열심히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대 중후반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줄 세우기를 당하면서 큽니다. 그게 성적이 되었던, 사회성이 되었던 여러 가지로 남들과 비교를 당하곤 하죠. 물론 요즘에야 비교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옆집 아이는 어떻고 하는 이런 비교를 최대한 절제하긴 하지만, 은연중에 비교의식이 자리 잡는 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30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벌어지는 자산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30대 중후반은 청년기와 중년기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미 사회 초년생의 타이틀은 벗었고 어느 정도 커리어와 자산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다소 비슷한 출발선에 있던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연봉 격차가 아니라 자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건강, 가족 구조, 이런 선택 전반에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즉, 30대 중후반은 인생의 분기점으로 작동하는 시기이며, 여기서 벌어진 차이는 이후 40대, 50대, 나아가 노후까지 누적적으로 확대됩니다. 일단 20대 학업과 커리어 시작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0대는 대부분 비슷하죠. 물론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사회에 들어와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서열이 높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처음 신입으로 입사한 이후 연봉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 초반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급여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30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보이지 않는 직업의 기천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적 통념 뒤에는 본격적인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연구원 등은 30대 중후반이 되면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지만, 중소기업 사무직은 여전히 그 나이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에 머뭅니다. 그래도 임금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두세 배 정도라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일을 또 부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추가 수입을 만들면서 임금 격차를 30대 초반에 어떻게든 줄일 수 있고 그 갭을 메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동인구들이 구조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형성된 직업시장에서 중견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그렇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승진과 경력 차이가 생겨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승진한 사람은 팀장급으로 올라가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대리나 과장 선에서 정체됩니다. 일단 이직 기회도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학력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직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20대에는 가려졌던 능력과 기회의 차이가 30대 중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일단 30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격차의 주범은 자산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똘똘한 집 한 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메꿀 만한 엄청난 필살기로 자산을 가진 자와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그 전에 직업이 주는 임금 격차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것은 두세 배 정도 차이 나는 임금 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10배에서 20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초석으로, 자산의 유무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부동산이죠. 30대 초반에 집을 샀는가 못 샀는가가 30대 중후반에 들어가면 극명하게 갈리게 되고요. 2010년에 초반에 집을 샀던 사람은 이미 시세 차익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고, 같은 시기에 망설였던 사람은 전세와 월세로 자산이 소진되었고, 이제는 연끌 대출을 하지 않으면 집을 살 기회조차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을 갚으면서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주며 소득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30대 중후반은 이 부동산 자산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고요. 물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부동산을 30대에 매매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산의 격차를 벌여나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이나 그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또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돈을 오히려 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버는 돈은 굴러가는 속도와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굴리는 속도는 매우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고, 미혼이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일단 앞선 영상에서 40대까지 모아놓은 돈이 향후 미래를 결정한다는 전제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를 일찍 낳은 경우에 30대 중후반이면 이미 초등학생이 되어서 양육비가 본격적으로 들게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덜 들면서 자산을 더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즉, 같은 나이의 사람이더라도 가족 구조에 따라 경제 상황이 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요. 재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의 형성한 소비 습관은 30대 중후반에도 이어지는데, 돈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 연봉이 늘어나도 지출이 함께 늘어나 자산이 쌓이지 않고, 그렇게 20대부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30대, 40대에는 돈 걱정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학교를 골라서 가지만,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은 받아주는 학교에만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게 주식이나 펀드, ETF, 부동산 등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반면에, 저축만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집니다. 또 30대 중후반부터는 소득이 늘면서 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많아지는데, 이때 생활 수준을 높여서 지출을 높이게 되면 그렇게 늘어나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30대 중후반에 심해질 수는 있지만, 가처분 자산이 늘어나면서 그 돈을 저축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면서 자산 축적을 우선시한 사람은 이 시기에 투자 여력이 커지고, 소비 위주로 살아온 사람은 빚을 안 지면 다행일 정도로 누군가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자산이 더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30대부터는 자산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단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업 직원은 3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안정적인 연봉과 복지나 퇴직금 제도를 누리는 반면에, 중소기업 직원은 구조조정 리스크에 항상 시달리고,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했다면 30대 중후반에 연금 가입 기간이 쌓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전문직은 이미 경력과 수입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부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다른 직업군으로 자영업자는 30대 중후반에 사업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성공하면 수입이 직장인보다 많지만 실패하면 빚만 남게 되면서 30대 중후반에 어느 정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차갑고도 냉랭한 특징은 우리가 한눈을 팔고 시간을 멍 때리고 보내는 순간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날씨가 급변하듯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도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30대 후반이 좀 걱정되는 시기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누적되고 쌓아온 기간들이 나중에 거대한 태산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30대 중후반은 그동안 쌓아온 학력이나 직업, 자산, 가족, 소비나 습관, 건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시기라면, 20대의 작은 차이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30대 초반의 차이는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준비가 없는 시간이 누적된다면 30대 중후반에 들었을 때 그동안의 선택으로 누적된 결과가 현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즉 30대 중후반은 인생의 중간 점검이고 격차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이 순간에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